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당뇨약은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당뇨약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1차 당뇨약, 인슐린 분비를 강제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인슐린 분비에 신호를 줘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소변으로 당을 빼내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약, 혈당을 근육이나 말초 조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약 중에서 한 가지 약만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이 계시고 2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3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 4가지 당뇨약을 한꺼번에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까지 같이 맞으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부작용이 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1차 당뇨약, 가장 기본적인 당뇨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처방이 되고 가격이 싸고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10명 중에서 9명이나 8명은 다 이 메트포르민을 드시고 있습니다. 이 메트포르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바로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메스껍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설사가 자주 있는데 이 설사의 원인이 바로 당뇨약 때문이었다, 이런 것을 상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이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위장관 부작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사 바로 전이나 식사 바로 직후나 식사 도중에 당뇨약을 먹어야지 설사나 속이 불편한 부작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뇨약을 먹어도 속이 불편한 게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식사 전이나 후나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극히 일부 사람들이 속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영제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이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당뇨약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건강검진이나 검사를 받을 때 당뇨약을 먹고 있다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당뇨약 중에서 메트포르민이 들어갔다면 조영제 촬영 전에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트포르민이랑은 당뇨약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비타민 B12, 비타민 10이라고 하는 신경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경 비타민의 흡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B12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별도로 드시면 좋고,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서 B12를 같이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번째, 인슐린 분비를 강제시켜주는 약입니다. 이 설포닐 유레아 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국이나 병원에 물어보시면 알려 드릴 겁니다. 인슐린을 강제로 분비시켜서 혈당을 내려라 하는 명령을 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2번째로 많이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쓰여왔던 약이고요. 가격이 싸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잘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혈당을 강제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약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은 저혈당입니다. 이 약을 먹고 식사를 안 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꼭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바로 전에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을 먼저 먹고 약효가 올라갈 때쯤에 밥을 먹어서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갈 때쯤에 이게 딱 맞아야지 저혈당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식사를 안 하고 굶게 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서 고혈당도 위험하지만 저혈당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혈당의 증상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다 그러죠. 당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배가 고픕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배가 고프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당이 너무 떨어지면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도 어지럽습니다. 눈에서 시야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저혈당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내가 당뇨약을 먹었는데 당뇨약이 너무 세서, 아니면 당뇨약을 먹고 식사를 안 해서 저혈당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사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혈당을 보충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혹시나 쓰러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혈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연세가 많으신, 연세가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 저혈당 증세가 그냥 어지럽다, 어지러움만 나타난다, 이렇게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막 떨리거나 식은땀 같은 이런 저혈당 증상이 안 생기고 단순히 어지럽기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당뇨약의 부작용은 저혈당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압약의 부작용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당뇨약의 부작용은 저혈당일 수가 있다. 왜? 당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니까.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 인슐린 분비에 신호를 보내줘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약. 이 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제로 떨어뜨리는 그 약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면은, 아까 전에 약은 인슐린을 강제로 분비시키는 거고, 이 약은 신호만 좀 이렇게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약은 저혈당이 거의 안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약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이고요. 효과는 이 강제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강제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중간 정도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더 비싼 당뇨약이고. 왜? 저혈당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부작용이 거의 없어진 최신형 당뇨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장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작용 하나 한번 선택해 보자 하면은, 간혹 가다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 맞는 사람들은 피부 알레르기라든가 피부 발진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맞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안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 약입니다. 좋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뇨제 비슷한 약이에요. 이뇨제처럼 소변으로, 왜냐하면 혈당을 낮추려면 그냥 소변으로 다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남아도는 남아도는 혈당을 버리면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버려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처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약은 장점이 의외로 많은 약인데 살 빠지는 당뇨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한 1kg에서 5kg 정도가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약이죠. 혈당이 살이 빠지니까. 또 혈압 관리에도 되게 좋은 약입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약간이라도 내려가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약인데, 왜 이 약이 처방이 별로 안 되냐? 부작용을 설명하려면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잘 처방을 안 합니다. 부작용이 뭐냐면은 바로 비뇨기계 감염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데 이 세균들은 당을 좋아합니다. 세균이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비뇨기계, 방광이나 생식기계에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염증 위험이 증가하고,
그래서 방광염이라든지 여성의 경우 질염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 감염이 증가할 위험이 많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비뇨기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무슨 염증이나 아니면 좀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잘 처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소변으로 당을 빼내면서 물도 소변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여름에 탈수, 날이 더울 때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 별로 또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약을 드실 경우에는 물을 평소에 좀 잘 한 컵 이상 일부러 더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의사항과 부작용이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당을 근육에 집어넣어 주는 약. 이 약 참 좋은 약입니다. 왜 좋은 약이냐면은 이 혈당이 높다라는 거는 이 혈당이 근육이나 각종 말초 조직에 잘 들어가서 에너지로 잘 쓰여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쓰이니까 혈당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는 약인데 처방이 잘 안 되는 약입니다. 왜 처방이 잘 안 되냐? 나쁜 약은 아닌데 별로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부작용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정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골밀도가 약하신 분, 뼈가 약하신 분을 더욱더 뼈가 약하게 만듭니다. 왜? 뼈가 이렇게 잘 튼튼하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뼈가 튼튼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손목 골절이 좀 더 잘 나타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당뇨약입니다. 그리고 심부전,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심장 기능을 더욱더 안 좋게 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약이니까 처방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중성지방 수치가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수치를 내려주는데 또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당을 근육이나 말초 조직으로 집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기름기를 말초 조직이나 지방으로 말초 조직으로 근육에 넣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에도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처방이 됐어도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 약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인슐린 주사, 마지막입니다. 인슐린 주사는 가장 확실한 당뇨약입니다. 먹는 약 가지고 별로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맞으면은 가장 확실하게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약인데 부작용은 역시나 저혈당입니다. 인슐린 주사 맞으라고 하는 용량이 있거든요. 용량하고 하루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몇 번씩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맞으라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잘 못했을 경우에 저혈당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역시 주사제는 불편합니다. 그냥 먹는 게 편하지 자꾸 이렇게 몸에다가 주사를 넣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편함이 부작용이다. 그리고 냉장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인슐린을 이렇게 계속 주사를 맞던 거는 약 한 달 정도는 바깥에 있어도 괜찮긴 한데 주사를 여러 개 받았을 때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보관을 하셔야 되고, 또 여름에 너무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인슐린 주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상의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 이게 알코올 솜으로 먼저 소독을 하고 주사를 놔야 되고, 이 주사 바늘을 매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잘 안 하고 주사 바늘을 계속 썼던 거 계속 쓰고 하면은 주사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주사를 올바르게 놓지 않고 조금 비위생적으로 잘못 놨을 때 이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 것도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당뇨약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자세한 맞춤형 개별 상담은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